자, 우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 오늘 도형의 이동은 특별하게 사실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걸 안 내. 까다롭게 안 내고 기본적인 도형의 이동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유형들을 내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하게 되는 유형 마스터 문제들도 되게 까다로운 거는 없어. 단지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앞서서 배웠던 도형들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인 직선의 성질, 공식, 그 다음에 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개념 정리 살짝만 하고 들어갈 거야. 평행이동. 자, 우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뒤에 가서도 설명할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앞서서 조금 개념 좀 잡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앞부분 좀 설명 좀 할게. 우리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이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런 거 x, y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얘는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하지. 자,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x라고 하는 것은 x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y는 y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위치를 표현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서쌍이 뭐 2,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x의 좌표가 2일 때 y 좌표가 3이다 라고 하는 거라서 얘의 위치는 당연히 일사분면에 있어서 2, 3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서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fx, y는 0이다 이러한 식을 많이 보게 돼. 자, 얘는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보통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데 여기서 얘는 위치가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 있는 x랑 y는 내가 이 도형을 나타내는 변수를 나타낸다. 잠깐만. 이 친구가 지금 들어올, 음. 서연아 방금 시작했어? 자, 그래서 지금 fx, y는 0이다 라고 나와 있는 이 기호는 바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의미할 거고 x하고 y라고 써져 있는 것은 x랑 y라는 변수. 그러니까 x는 x의 변수, y는 y의 변수를 나타내는 거라서 잠깐만. 지금 화면 공유가 꺼졌구나. 다시 할게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x, y 도형의 방정식이라 써져 있는 요식 있지, 요거는 일반적으로 x, y 왼쪽에 있는 순서쌍이랑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얘는 결코 순서쌍이 아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얘는 순서쌍이 아니라서 얘를 좌표로 생각하면 큰일 나. 대신에 순서쌍이 아니고 무엇을 나타내냐면 변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잖아. x 더하기 2y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만약에 하나의 직선이라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도형은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방정식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fx, y는 0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x랑 y는 내가 사용한 변수가 x고 y예요 라는 그런 표현이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할 거지만 x는 0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요거가 x랑 y의 자리가 바뀌었잖아.
x랑 y의 자리가 바뀌었으면 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다라는 거 알지? 요 개념은 아마 과거에 한 번이라도 대칭 이동 배웠으면 아니까 이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xy가 자리가 바뀌죠? 자, 얘는 xy가 자리가 바뀌어도 결국에 x라는 변수는 오른쪽에 있는 x를 얘기하고 y라는 변수는 왼쪽에 있는 y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순서상 같은 경우는 달라지는 게 왼쪽에 있는 이 좌표처럼 순서상은 똑같이 얘를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좌표가 바뀌죠. y, x. 그지? 자, y, x로 나타내는 거지만 실제로 얘는 왼쪽에 있는 이 값은 y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얘는 x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x는 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y의 위치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순서상이랑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이 기호에 대해서 우선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문제를 좀 많이 풀 건데 이건 좀 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우선 지금은 당장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순서상 얘는 좌표로 나타내는 거고 왼쪽이 x좌표, 오른쪽이 y좌표. 이거.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얘는 뭐냐면 x라고 쓰여진 게 진짜 x, y라고 쓰여진 게 진짜 y. 그렇게 그냥 바라보면 돼. 얘는 왼쪽, 오른쪽 쓰여져 있는 이 순서가 전혀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이런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 이동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을 시키죠. 자, 그 중에서 평행 이동은 뭐 많이 알 거야. 예를 들어서 x, y라는 점을 내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면 이때는 좌표가 x 더하기 1, y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얘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것은 순서쌍이에요. 그러니까 x의 위치가 x 더하기 1, y의 위치가 y 더하기 2가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원래 있었던 x, y의 위치가 여기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x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하나 커지는 거고 y의 위치가 위로 두 개가 커지니까 옮겨진 점의 좌표가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x 더하기 1, y 더하기 2. 자, 좌표는 이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지만 똑같이 평행이동 시킨 것을 도형의 식으로 만약에 나타낸다. fx, y는 0이라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같은 방법으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는 관계식이 이렇게 바뀌죠.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2를 대입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얘는 원리가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빼기 1을 대입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보면 자, 아까 위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위에 있는 그림에서 만약에 x, y라는 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원이 있었다고 칠게. 그럼 이 원이 평행이동돼서 위로 이렇게 간 거겠죠? 원이.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지금 이렇게 이 그림을 아래쪽에다 똑같이 조금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말해서 얘가 원이 원래 있었던 원이 있고 그게 이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원의 가장 대표점이 원의 중심이니까 원의 중심을 가지고 아니 원 위에 있는 그냥 한 점을 가자. 자,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원래 있었던 원에 있는 좌표가 x, y라고 치자. 자, 그럼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 칠게. 1만큼, 2만큼.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점. 자,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내가 물론 x 더하기 1, y 더하기 2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여기 있는 새로운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그렇다면 결국에 x 프라임이라는 점은 x에다가 1 더한 거고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라는 값은 y에다가 2를 더한 거겠지. 자,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을 했어. 자, 그랬을 때 이제 관계식을 표현해 볼 건데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처음 원의 방정식을 fx, y는 0이라고 나누고요. 그럼 얘를 토대로 새로 만들어진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누구의 방정식이냐면 원래 있던 원의 방정식밖에 몰라. 이것만 알아. 자,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은 변수를 뭐로 썼냐면 x랑 y로 썼죠. 자, x랑 y로 썼는데 나는 x랑 x 프라임의 관계, 그 다음에 y랑 y 프라임의 관계를 아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x는 꼴로, 그 다음에 y는 꼴로 바꿔서 x랑 y 변수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너희가 찾고자 하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식이 나올 거다라는 의미인 거야. 자, 그래서 x는 꼴로 정리를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요 식을 x는 꼴로 바꿔주면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되고 y는 꼴로 바꿔주면 y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원래 있었던 x랑 y 자리에 얘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양쪽에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 내가 찾아야 되는 그 방정식은 fx 프라임 마이너스 1, y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이 변할 거란 얘기야. 자, 사실상 내가 프라임이랑 프라임이라는 좌표를 써서 나타낸 거지. 사실 이거는 원래 기존의 x축, 기존의 y축이라는 변수는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프라임은 생략해서 써도 좋아요.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fx-1, y-2, 즉 원래 있던 x 자리에 x 빼기 1을 대입한 거고 y 자리에 y 빼기 2를 대입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점을 평행이동시킨 것은 그대로 더해주면 되지만 도형을 평행이동시킨 것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데 x 대신에 누가, y 대신에 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까지 사실 이어서 가보면 그래야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너희가 x, y라는 좌표가 이렇게 표현돼요. 예를 들어서 뭐 y-2, x 더하기 3.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이동이 돼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x, y가 이렇게 이동이 되기까지 우리가 두 가지 단계를 거쳐갈 건데 첫 번째는 x랑 y의 자리가 바뀌었죠. 자, x랑 y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초로 이동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x, y 자리가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원래 있던 x, y는 y, x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x 자리에 x 위치가 여기가 x 위치죠. x 위치가 이만큼 줄었고 그 다음에 y 위치가 3만큼 늘었으니까 그만큼 그 평행 이동만 시키면 되죠. 자,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만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결국에 얘는 x 자리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자리에 더하기 3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순서상은 왼쪽이 무조건 x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값이 y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고 x랑 y라는 문자에 헷갈리지 말고 위치로만 기억하시고 식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자, 근데 이제 봐봐.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 fx, y는 0이다. 그러면서 얘는 fy-2, x 더하기 3은 0. 자,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왼쪽이랑 똑같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걸 좀 주의하자라는 건데 첫 번째 얘는 볼게요. 우선은 결론적으로 얘도 보면 x랑 y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변수의 자리가 바뀌었잖아. 얘를 우리는 변수로 본다 그랬고 근데 그 변수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y는 x라는 대칭 이동이 들어가는 건 맞아. 똑같이. 자,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결국 관계식은 fy, x는 0으로 바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얘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봐봐. y 대신에 y 빼기 2가 들어간 거고요. x 대신에 x 더하기 3이 들어간 거야.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y 대신에 y 빼기 2가 대입이 된 거고 x 대신에 x 더하기 3이 대입이 된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보고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잘못 썼다.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평행이동 관계 도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 생김새가 거의 똑같이 생겼어. 자, 이렇게 좌표랑 이게 생김새는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너희가 좌표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은 변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변수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를 안 헷갈리게 잘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관련돼서는 이제 이따 뒤에 가서 예시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개념을 받고 그 밖에 이제 대칭이동은 너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이 다루지 않았던 대칭이동 몇 가지를 또 설명을 좀 할까 해. 많이 다루지 않았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나왔을 때 너희가 당황할 수 있어서 대칭이동 몇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대칭 이동은 우선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첫 번째 X축하고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이런 게 가장 흔하게 나오죠. 뭐 알다시피 대칭 이동은 X, Y라는 좌표가 있을 때 내가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Y의 보호 바뀌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X의 보호 바뀌는 것은 기존의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근데 이제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좌표를 이렇게 쓰나 아니면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으로 쓰나 얘는 표기하는 방법이 똑같아. 얘를 X축에서 대칭 이동하면 Y의 보호가 바뀌는데 아까 내가 분명히 얘는 X의 변수, Y의 변수. 그럼 Y의 보호가 바뀐다라는 것은 Y의 변수의 보호가 바뀌면 되는 거니까 표현하는 법이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쓰는 게 달라지지 않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y축으로 대칭 이동시켜도 f-x, y는 0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는 아는 내용일 테니까 빠르게 할게. 그 다음에 원점.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좌표 x, y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x랑 y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거 아시죠? 물론 도형의 식도 똑같이 x, y는 0일 때 이때는 f-x, y는 0 이렇게 대칭 이동되는 거 알고 있고 이것까지는 다 아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쭉 설명했던 것처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거나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이 있죠. 자, 그래서 x, y라는 좌표를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의 자리만 바뀌는 거고 똑같은 좌표를 내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자리와 부호까지 같이 바뀌는 거 아시죠? 자, 도형도 똑같이 이동되는 거니까 오른쪽 쓰는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 자, 여기까지는 너희가 많이들 기억을 해.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외워보도록 하십시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알아뒀을 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성문고나 경기 외고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서 설명을 해줄게. 자, 이번에는 x는 a라는 직선, 그 다음에 y는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자, x는 a라는 직선과 y는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건데 자, 얘가 y축, 얘가 x축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거기에 x는 a라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칩시다. 자, a가 여기라고 칠게. 얘는 x는 a라는 직선이죠. 자, 이 직선을 내가 임의로 x, y라는 좌표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보낼 거야. 그러면 결국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이 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보내는 거잖아. 자, 반대쪽으로 보낼 때 특징이 얘가 수직이고 길이가 이등분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럼 결국에는 대칭 이동했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되는데 우선 변하지 않는 것은 y좌표 안 변하고요. 근데 x좌표가 변하는데 그 특징이 대칭 이동시켜서 만들어진 x좌표를 x'이라고 놔보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x좌표를 x라고 놨을 때 결국에 이 두 개의 중점이 바로 a가 될 거라는 거죠. 길이가 같으니까. 따라서 x 더하기 x'의 나누기 2가 a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x'이라는 좌표는 x 더하기 x'이 2a니까 x'은 2a 빼기 x가 된다. 자, 즉 평이동시켜서 만들어지는 게 2a 빼기 x, y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공식화해보면 x, y를 내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얘는 y좌표는 그대로 가고 x좌표는 2a 빼기 x가 된다.
이렇게 있는 공식을 기억하시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얘를 이제는 y는 p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칭 이동하면 굳이 뭐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아도 원리가 같을 거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이 y는 b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어져 있는 점의 좌표가 이 정도 있다고 칠게요. 그럼 x, y를 또다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보내면 당연히 수직 이등분하는 위치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 점의 좌표도 x는 그대로이지만 y는 같은 원리겠지. 그래서 얘는 2b-y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x, y라는 점을 내가 이번엔 y는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의 좌표는 그대로지만 y가 2b-y로 뒤바뀐다. 자, 이거를 이렇게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한 대칭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점대칭이 조금 편안하게 가. 자, 점대칭.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우리는 점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도 이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건데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거죠. 두 개를 하나씩 나눠서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었던 x, y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x, y. 근데 이거를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근데 그럼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는 건 얘는 보통 우리가 이걸 점대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a, b가 만약에 임의로 여기 있다고 칠게요. 자, 그래서 나는 이 빨간색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니까 당연히 얘를 쭉 연결한 길이가 2등분 되는 지점의 반대쪽으로 보내는 게 목적인 거지. 자, 그래서 그 보낸 이 점의 좌표를 새로 생긴 점의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버린다면 이 점의 좌표가 어디가 되겠는가인데 결국에 이 점의 좌표는 방금 우리가 했던 두 가지 대칭 이동을 연달아서 해주면 될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A점을 지나가면서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X는 A라는 직선이 되죠. 자, 그 직선으로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한번 보내. 그러면 결국에 X, Y라는 점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오게 되겠죠. 자, 반대쪽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y는 b라는 직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y는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결국에 이 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의 위치로 오게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4번에서 했던 X는 A라는 직선, Y는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둘 다 대칭 이동을 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공식으로 치면 X, Y라는 점이 내가 A, B라는 점에 대해서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보내주면 2A-X, 2B-Y가 될 것이다. 가 되겠지.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써주는 4번하고 5번 이거는 되게 잘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가끔 나왔을 때 너희가 당황할 수 있어서 설명을 한 거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대칭이동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면 돼. 6번째 대칭이동. 벌써 한 페이지 다 썼네. 자, 그러면 대칭이동 6번째 거. 자, 6번째 거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게 교과서에 그래도 한 문제씩은 있을 거거든? 자, 얘는 y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 이동. 자,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건데 얘는 우선 원리 알려주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이 하나 있어. 그거는 이따가 문제풀이 하면서 공식으로 좀 알려줄게.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을 때 나는 임의의 한 점 x, y라는 점을 대칭 이동 보낼 거야. 자, 대칭 이동 보낸다라는 것은 결국에 얘네들 수직 이등분 되는 다른 위치에다 보내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 성질을 써서 구할 거야.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야. 자, 그러면은 얘가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줄 건데
우선은 얘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선이 바로 만약에 내가 요 점을 A 대칭 이동시켜서 만든 점을 A'이라고 놨을 때 A'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쓸 거고요. 자, 그러면 A'A'의 기울기. A'A'의 기울기는 원래 있던 직선으로 찾아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제시되어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A니까 얘의 기울기는 바로 마이너스 A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A'A'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그냥 기울기 구하듯이 이렇게씩 써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실제로 문제에서는 x, y랑 그 다음에 a랑 b가 숫자로 나오니까 계산이 막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랑 a'의 가운데 점, 그것을 내가 m이라고 놓으면 결국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m점을 지나가죠. 근데 그 m점의 좌표는 a와 a'의 중점이니까 이것의 중점을 지나간다.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로 관계식 하나, 그 다음에 중점을 지나간다라는 걸로 관계식 하나를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1번하고 2번에서 구한 식을 연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식이랑 2번식 연립을 해주셔야 되는 거. 지금 진도 설명하고 있어서 혹시 보충 들어온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고 기출문제 풀 사람들은 양명이랑 양면 여고 푸는 거다. 2020년도 그거 풀고 있으셔도 되고요. 질문할 것도 골라 놓으시고 대략 한 12시쯤 되면은 내가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진도는 개념은 이게 다야.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유형은 단순하게 이제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대칭이동 그런 것들의 문제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185번처럼 얘가 마이너스 2,1을 이걸로 옮기는 평행이동. 그러니까 문제를 주어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을 잘 읽어야 돼. 누구를 옮기는지. 그래서 뭐 너희가 그걸 잘못 읽어서 틀린 애들 되게 많으니까 누구를 옮기는 건지 잘 보시고 어쨌든 점을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더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x좌표에다가 3을 더한 거고 y좌표에다가 2를 뺀 거니까 결국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내신 교재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도형을 이동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형을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나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나는 x 대신에 뭘 넣어야 되죠? x 빼기 3을 대입해야죠.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y 대신에 y 더하기 2를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x 빼기 3 더하기 y 더하기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좌표로 평행이동한 거 그거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를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도형의 이동으로만 잘 바꿔주면 되는 거지만 이런 189번처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놓고 처음부터 도형이 나왔거든? 도형의 식이 됐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보는 거라서 그것만 잘 판단하면 돼.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더하기 1의 제곱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평행이동 시켰을 때 반지름은 안 바뀌니까 근데 이제 너희가 이제 식에서 식으로 바뀔 때는 내가 x 대신에 뭐만 대입해두면 되지? 그걸 생각하면 되죠. 내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야
x 빼기 2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곧 x 빼기 3을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x 대신에 x 빼기 3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y도 y 더하기 3이 되려면 나는 y 대신에 y 더하기 4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즉 y 대신에 y 더하기 4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관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직선도 그대로 넣어주면 돼. 따라서 x 자리에 x 빼기 3, 그 다음에 y 자리에 y 더하기 4만 집어넣어주면 얼마인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유형은 까다롭지 않은데 사실상 시험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제일 많이 나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유형 받고 우리 내신 교재 이제 48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제 이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의 멘트가 바로 이거예요.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했을 때 원의 넓이가 이등분된다. 자, 우리가 어떠한 직선이든 간에 원의 넓이를 이등분 시키려면 어떤 직선이든 원의 넓이를 이등분 시키려면 이 원을 지나가는 직선이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중심. 그러니까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지만 그렇야지만 우리가 원의 넓이가 이등분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거는 그냥 중심을 지난다만 생각하고 풀면 되죠. 따라서 이 문제는 먼저 원점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 이동한 직선을 먼저 찾아주면 원점 대칭 이동했을 때 x랑 y 부호가 둘 다 바뀌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더하기 1은 0이 되지. x랑 y 자리 그 부호가 바뀌니까. 그랬을 때 이 직선이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근데 원의 중심이 바로 a, 2가 되는 거지. 얘만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거든. 그래서 190번부터 195번까지가 194번까지 4번까지가 원의 넓이를 최다 이등분 시키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로 풀 거지만 문제 중간중간 과정은 뭐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동이든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뿐이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가실게요. 세 번째 유형도 그냥 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만 잘 시켜주면 되는 거라서 이것 또한 뭐 그냥 어렵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원의 상식 같은 것만 있으면 되거든. 얘는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갈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설명했던 개념 설명할 때 마지막 대칭이동 설명했던 거 있지. 수직 이등분선 성질 이용해서 했던 거 그거 이용하는 문제 볼 거야. 199번. 얘가 조금 까다로운데 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대. 이거는 막 많이 나온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보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해봐야죠. 얘를 직선에 대하여 그 옆에 주어져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데 그 직선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림으로. 자, 얘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동시켜야 되는 직선, 이동시켜야 되는 직선을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가 바로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 그럼 결국에 얘가 주어져 있는 초록색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오는 거겠지. 자, 이런 식으로 올 건데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거랑 얘가 이렇게 각이 같은 상태일 거. 그죠? 대칭 이동 보내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느낌으로 직선이 오는데 중요한 건 내가 파란색 직선 위에 아무거나 A라는 점이 있다고 치면 그 A라는 점이 초록색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 위치로 이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직선을 중심으로 점을 대칭 이동시켰던 것처럼 임의의 점 하나를 그냥 구해서 그거를 반대쪽으로 보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것인가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파란색 직선 위에 아무거나 뭐 B점을 하나 또 설정해. 그래서 B도 이렇게 평행이동 보내면 얘가 B'이 되겠죠. 그래서 B'을 직접 또 구하시면 돼. 그래서 A'과 B'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런데 이거를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자,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이때는 아무 때나 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직선일 때만 되냐면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일 때만 된다. 위에다가 따로 적어줄게. 즉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얘를 따로 설명을 하면 자 이것은 어떨 때냐면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일 때만 성립한다고 했어요.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일 때만 성립하는 공식이야. 자 이거 중에서 내가 누구를 이동시킬 거냐면 x, y라는 임의의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자, 그랬을 때 생기는 좌표는 이거는 구하는 방식인데 원리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이 원리가 막 되게 중요하다기보단 그냥 그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바로 해줄게요. 자, 그 중에서 y는 x 더하기 b를 먼저 볼게. 기울기가 1인 거. 자, 이거를 이동시켰을 때 좌표를 구하려면 어떡하냐면 x자리에 x를 넣고요. y자리에 y를 넣으면 돼. 그냥 결론은 자, 그럼 이제 x자리에 x를 넣으면 뭘 구할 수 있어? 당연히 y를 구할 수 있겠지. 이거. 그럼 y를 구해보면 그 y 값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b니까 그게 바로 y 좌표가 될 거라는 거야. 너희가 구한 y가. 그 다음에 y자리에 y를 집어넣으면 이젠 반대로 x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y자리에 y를 집어넣으면 x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b를 이렇게 넘겨야지 나오니까 그때 x좌표가 x-b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x자리에 x 대입하면 y값이 y 더하기 b가 나오는 거고 미안해. y값이 x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x는 y 맛 b가 되죠? 그게 바로 이것의 좌표가 된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쨌든 주어져 있는 좌표를 대입만 하면 결국에 나머지 좌표가 나올 거란 얘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x 더하기 b라는 직선뿐만 아니라 기울기가 음수인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는 좌표도 똑같은 방식으로 x자리에 x 넣고 y자리에 y를 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x자리에 x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번엔 x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그때 y좌표가 이게 나오죠? 마이너스 x 더하기 b. 마찬가지 y자리에 y를 집어넣으면 그때 x좌표는 마x가 이동하니까 마y 더하기 b가 되죠. 그럼 얘는 마y 더하기 b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이게 이렇게 문자로만 써지면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숫자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봤던 문제. 자, 그래서 이 방법 이용해서 할 건데 아까 분명히 A랑 B점 임의로 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 A 아무거나 어차피 지나가는 점이니까 정말 아무거나 정해도 돼. 그래서 아무거나 정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Y에다가 0을 넣어볼게요. 자, Y에다 0을 넣으면 X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이게 반대쪽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찾을 건데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직선은 이렇게 대칭 이동한 이 직선을 구할 거지? 그랬을 때 그럼 이제 A'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A' 점은 내가 이 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자, X좌표랑 Y좌표 구할 건데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에 X자리에 넣는 거지. 헷갈렸거나.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여기다 x자리에 넣을게요. 그럼 y가 뭐가 돼? y가 2가 나오지. 그 y좌표가 새로 생긴 y좌표 2가 된다는 거고 이번엔 y좌표 0이죠? a가?
y좌표 0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때 x는 1이 나오지? 그러면 이때 x가 1,2. 즉 a라는 점이 결국 대칭 이동해서 1,2가 됐다라는 거야. 그게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임의의 B점 아무거나 또 잡을게요. 직선을 지나가는 B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내가 이번엔 1을 넣을게. 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가 1 나오지? 1,1. 그럼 이제 1,1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x에다 1 넣어볼게. 자, x에다 1 넣으면 결국 y는 x에다 1 넣었을 때 y는 0 나오지. 그지? x에다 1 넣으면 그 다음에 y에다가 1 넣어야 되죠? y에다 1 넣어도 x는 0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에 B점의 좌표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결국 이 이동한 이 점의 좌표는 바로 0,0이 된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y는 2x 나오겠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는 원점 지나가니까 정비례함수. 이렇게 구해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자, 이렇게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떨 때만이냐?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밖의 것들은 아까 원리 알려준 대로 임의로 좌표 하나 정해서 수직 이등분 갖고 푸셔야 돼요. 자, 그래도 이제 199번 같은 유형은 시험에 막 심하게 막 많이 나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한 번, 한두 번 정도만 연습하고 기억만 까먹지 않으면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 설명했던 이 도형의 방정식 알아보는 거 얘를 연습을 할 거야. 자, 이제 201번 같은 요 스타일을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할게요. 자, 강조를 하면 얘가 여기 있는 y, x 자리가 바뀌더라도 뭐를 본다? 얘는 y라는 변수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라는 변수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리랑 위치 상관없이 x가 어떻게 변했는지 y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x는 x를 쳐다보고 y는 y를 쳐다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우리는 대칭 이동도 배웠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도 배웠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누구를 먼저 이동시키는가 두 가지를 믹스해서 이동시킬 때 누구를 먼저 이동시키는 게 간편한가 봤을 때 항상 뭐를 가냐면 대칭 이동을 먼저 하세요. 자,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이 나중에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안 틀리고 좋아. 자,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 가나다 순이라고 생각하면 돼. 디귿이 먼저, 피읍이 나중에. 이렇게. 자, 그래서 대칭 이동 먼저 하고 평행 이동 나중에 하는 걸로 이제 이동 관계를 찾아줄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201번 보시면 x, y는 0, fx, y는 0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선 너희는 대칭 이동 관계를 먼저 보라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 x랑 y의 자리가 뒤바뀌었죠. 물론 부호도 바뀌었지만 우선 자리가 먼저 바뀌었으니까 애초에 첫 번째 이동시켜야 되는 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관계식 옆에다 쓸게요. 그러면 얘가 잠깐만. 자, 그럼 얘는 fy, x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y축 대칭 이동을 시켜야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요렇게 먼저 바꿔놓으면 우리는 대칭 이동은 다 끝났다. 자, 그럼 대칭 이동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는 달라지는 게 y 대신에 뭘 넣어야 되냐면 y 빼기 1을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y 대신에 내가 y 빼기 1을 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y 대신에 y 빼기 1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얘 대신에 y-1을 대입한다라는 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관계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도형을 이제 이동만 시키면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 자,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있었던 좌표 1,1 얘를 첫 번째 1번
대칭 이동을 보내야 되지? 그럼 1,1이죠? 그 다음에 2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때는 x의 부호가 바뀌는데 난 순서쌍이다. 순서쌍이니까 x는 왼쪽에 있는 걸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 y값이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1만 더해주면 즉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가 된다.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의 식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쭉 순차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문제 스타일이 201번부터 시작해서 202번, 203번까지 쭉 나오게 되는 거야. 그 중에서 202번에서 한 가지만 한번 연습을 좀 더 해보면 이건 좀 빠르게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 4번 같은 거 4번 같은 것도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fx, y는 0에서 시작했겠죠? 자, 근데 얘는 x랑 y가 자리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fy, x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의 부호를 보실게요. y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죠. 그러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f-y, x는 0이 되는데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는 y 자리에 y 빼기 1을 대입해야 저기 있는 식처럼 더하기 1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그거 부호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여기 y 대신에 y 빼기 1을 대입해야 위에 있는 식이 나오죠? y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즉 얘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마지막 단계를 조금 애들이 많이 틀려서 이것만 좀 조심하면 끝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는 얘는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202번까지 됐으면 이제 202번하고 또 203번하고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바라보는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거든. 203번은 지금 관계식이 뭐로 나온 거냐면 y는 fx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한다면 평행이동은 어차피 다 원리가 똑같아. 아까 얘기했듯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2를 대입하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 빼기 2를 대입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를 원래 있던 식에다가 y 대신에 y 빼기 2, x 대신에 x 빼기 1만 대입하면 y-2는 fx-1이 되는 거죠. 자, 관계식이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y는 fx-1, 2를 만약에 넘겨주면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이건 지금 예시다. 요런 관계를 이해하면 문제 푸는데 막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도 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하면 굵직한 도형의 이동은 거의 다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유형 6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면좌표에서도 했었던 거라서 막 심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거든? 대치 이동 보내는 거. 그 중에서 205번 예시를 가지고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는 205번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 삼각형 둘레의 합의 최소값.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근데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어려운 거를 시험 문제 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형만 잘 잡아두면 괜찮게 해. 그래서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서 이게 대표 유형들만 연습을 잘 해주면 돼요. 잠시만. 성준아 혹시 기출 먼저 좀 풀고 있을래? 선생님 조금 이거 한 5분 정도만 설명하고 답지 보내줄게. 자, 205번. 자, 205번 보면 지금 얘네들의 합의 최소값. 자, 합의 최소값인데 보통 이런 문제를 조금 쉽게 보려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고 움직이는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고정되어 있는 점은 이거겠죠. 2,3. 자, 2,3. 2,3이라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점을 위치가 안 바뀌는 거, 얘를 정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를 이렇게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리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Q. 자, 이거를 움직이는 점이라 그래서 동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점하고 동점의 차이는 우선 동점은 반드시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된다. 자, 동점은 대칭축이 되는 거고, 동점이 지나가는 직선이, 그 다음에 정점은 얘가 이제 이동하면 돼. 얘를 대칭 이동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되는 점, 이동할 점이라고 할까?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R이 정점 2,3, 그 다음에 P하고 Q가 동점인데, P가 지나가는 부분이 바로 직선 L. 그러니까 직선 L이 그냥 대칭축으로 너희가 바라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X축, 얘도 이제 대칭축으로 바라보면 돼. 그래서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 결국 얘는 R이라는 점을 위의 직선을 기준으로 반대로 보내버리고 예를 들어서 R1. 그 다음에 R이라는 점을 또 X축을 기준으로 반대로 보내면 돼. 이렇게 이 점을 뭐 R2. 그래서 결론은 R1하고 R2만 쭉 연결했을 때 이 길이만 구하면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죠. 원리는 이래.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이런데 얘가 이렇게 되는 원리는 설명해 보면 결국에는 삼각형의 둘레야. 얘네들 둘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이 이런 모양일 수도 있어. 다양한 모양이죠. 자, 그랬을 때 결국 R점을 직선 L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내버리면 그 점을 R1이라고 했을 때 내가 결국엔 RP와 PQ의 합을 구하는 건데 결국 RP랑 여기 있는 R1P가 서로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합의 가장 짧은 상태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의 합이 가장 짧은 상태가 되려면 당연히 이게 일직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R1부터 Q까지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면 결국 PR과 PR1이 같으니까 결국 합이 최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밑에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RQ와 QP의 합도 R이라는 점을 반대쪽 X축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보내는 순간 만들어지는 R2 이 점을 연결하면 결국에 여기 있는 2선분과 2선분의 합의 최소도 바로 RQ랑 그 다음에 R2Q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 합의 최소가 되는 일직선이 된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냥 R1하고 R2만 쭉 연결만 잘해주면 그것의 길이가 바로 최소값의 길이가 된다. 따라서 R1과 R2 사이의 거리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여기 있는 이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값 얘는 바로 R1, R2의 선분의 길이와 같다. 결국 이때 삼각형을 내가 그려보면 이건 거지. R, P, Q. 이 삼각형이 둘레가 최소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길이가 같고 이렇게 길이가 같으니까. 이 문제 뭐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그만큼 도형의 이동은 막 되게 까다로운 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은 이거는 자취방정식과 관련된 거니까 문제 하나만 볼게요. 마지막 유형 7번하고 8번 중에서 우선은 8번하고 208하고 209번 중에서 208이 조금 더 쉽고 209가 조금 어렵긴 한데 우선 간단한 예시 보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너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문제에서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린 다 자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해요. 자, 자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결국에 누구의
Q가 그리는 거지 그걸 찾는 거죠. Q가 그리는 자치 방정식이니까 결국엔 Q의 자치. 그래서 무조건 Q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는 거죠. 자, 그래서 Q점의 좌표를 x, y라고 설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관계식만 잘 쓰면 되는데 임의의 P라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에 내가 Q를 알려면 P를 이동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P라는 점이 누구를 위를 지나가냐면 여기 있는 직선 위를 지나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식을, 아니, 문제를 내가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직선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y는 x 빼기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내가 q의 자치를 구하는 건데 q 말고 모르는 점이 하나 있다. 즉 얘는 p를 모르죠. 자, 모르는 점이 하나 있다. 그럼 그 모르는 점도 미지수를 잡으시면 돼요. x, y만 아니면 돼. 자, 그래서 내가 얘를 a, b라고 놓을 건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또다시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자치 말고 모르는 점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 점이 지나가는 직선이나 도형은 항상 나오거든. 얘가 이 직선 위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a, b를 무턱대고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 등식이 참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변형을 해서 나는 Q의 자치 방정식을 구할 예정이야. 자, 그렇다면 나는 Q의 방정식을 구했기 때문에 변형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있는 변수를 x, y로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a랑 b로 써져 있는 변수를 내가 x랑 y로만 바꿔주면 결국에 그게 Q의 자치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결국 a랑 b의 관계식이 필요하다. 그 관계식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바로 이거죠. y는 x-1에 대해서 대칭이동. 자, 그래서 얘를 대칭이동 시키면 돼. 아까 우리가 했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자, 그럼 얘는 y는 x-1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아까 얘기했죠? x자리에 a 넣고 y자리에 b 넣고 자 그러면 x자리에 a 집어넣으면 그때 y좌표가 a-1이니까 y좌표는 a-1 그 다음에 y자리에 b 넣으면 그때 x의 값이 b 더하기 1 그런데 얘가 바로 누구다? q가 되는 거죠. 근데 q에서 b 더하기 1이 곧 x고 a 빼기 1이 y니까는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a는 y 더하기 1이라는 관계식과 b는 x-1이라는 관계식을 찾아내니까 여기 있는 a랑 b의 값을 a랑 b 대신에 여기 있는 두 식을 여기다가 대입만 잘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a 대신에 y 더하기 1 집어넣고 그 다음 b 대신에 x-1 집어넣으면 즉 y 더하기 2x 마이너스 2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자취방정식은 요 놈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서 이제 자취방정식 문제는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많이 나오는 이 문제는 막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자취방정식이 옛날에는 많이 나왔지만 요새는 이게 교과 과정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이걸 만약에 언급했다라고 하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안 나올 수 있다가 확률적으로 좀 더 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요 정도로 개념은 마무리할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굳이 골라준다면 방금 이제 설명했던 유형 6이랑 그 다음에 유형 3, 뭐 2, 1 이런 것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 정도 유형만 잘 할 수 있으면 도형의 이동은 그렇게 부담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